새벽 5시 서울 외곽 낡은 골목에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최정의 할머니의 정인의 분식입니다. 간판의 지읒 글자는 반쯤 꺼져 있고 유리문엔 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72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혜는 무릎을 구부려 앉아 떡볶이 양념을 섞습니다. 고춧가루, 설탕, 간장. 손은 떨리지만 동작은 정확합니다. 50년을 이 자리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경아야. 정혜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이름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혜가 27살 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서울 강남의 큰 기업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M&D 그룹의 전신인 명동상사였지요. 시댁은 부유했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정혜는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경아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시아주버니 김상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하오. 딸은 우리 가문이 미래가 아니오. 정혜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석 달 만에 갓난아이 경아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떠나가는 딸의 작은 손가락, 그 감촉을 정혜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혜는 공항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뒤로 정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시댁과 결별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정혜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안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혜는 서울 변두리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언젠가 경아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50년을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혜의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975년 4월 15일 경아가 떠난 날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정혜는 그 날짜를 매일 바라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정혜네 분식집 바로 옆 빈 부지에 굴착기들이 들어왔습니다. M&D 그룹 신사옥 건설 현장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혜는 그 글자를 보며 손을 멈췄습니다. M&D. 그 이름은 정혜에게 악몽이었습니다. 50년 전 딸을 빼앗아간 집안이었습니다. 김상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 건물주는 이미 M&D 그룹의 땅을 팔았고 정혜는 6개월 뒤 철거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구나. 정혜는 쓰게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분식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호판엔 서울 1234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는 185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건설 현장 쪽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정혜의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깨끗한 정장이 낡은 분식집 의자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 전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맛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냉정한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예, 50년 됐습니다. 50년이요?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 근처를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M&D 그룹 전무이사 이민준.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혜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M&D 그룹 이민준 전무이사 이씨. 정혜의 딸 경아는 미국에서 이씨성을 가진 한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세상엔 이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혜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갓난아이 경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정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정혜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M&D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김상철 명예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신사옥 건설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군. 김상철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그의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5시 정혜는 또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떡볶이 양념을 섞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곧 내를 만날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민주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놀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왔습니다. 민주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네, 건설 현장 때문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옆 건물 말씀이죠?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떡볶이를 다 먹고 또 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정혜는 이제 민준이 취향을 알았습니다. 떡볶이는 덜 맵게, 어묵은 많이.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가족은요?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네, 잘 기억도 안 나요. 민주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정혜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혜는 민준을 민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다가 종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혜가 주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모 이경아, 생년월일 1975.02, 14, 출생지 미국 캘리포니아.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아, 그녀의 딸 이름이 경아였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1975년 2월 14일. 정혜가 딸을 낳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불렀습니다. 정혜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여기.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떠난 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설마 저 아이가? 하지만 세상엔 경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년월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정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매, 입술 모양, 손가락 닮았어.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옆집 박순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옥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순옥은 놀랐습니다. 정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방문, 가족관계 증명서, 경아라는 이름. 순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젊은 사람이 내 손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 그럼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DNA 검사.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요즘엔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돼.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해? 만약 맞으면 어떡하고? 순옥이 반문했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인생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 뭔 소리야? 넌 할머니야. 핏줄이야. 하지만 정혜야. 순옥이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50년을 어떻게 살았어? 매일 딸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기회가 온 거야. 확인은 해봐야지.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뒤였습니다. 민준이 또 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민준이 먹는 동안 정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민준 씨. 민준이 떠난 뒤 정혜는 그가 앉았던 의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 정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순옥과 함께 DNA 검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검사 신청 하시려고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어떤 관계 확인이 필요하세요? 손자, 친손자 확인입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 샘플은요? 정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건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M&D 그룹에는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김상철 회장의 비서, 실장 박철민은 민준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가 전무님이 매일 한 분식집에 들르십니다. 분식집? 김상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분식집인가? 신사옥 건설 현장 옆입니다. 정해네. 분식이라는 곳입니다. 정해? 김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지? 최정혜, 72세, 여성입니다. 김상철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정혜, 그 여자가 아직도 전무님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철민은 물러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뒤 박철민은 직접 정혜의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최정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M&D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6개월 후 철거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민준 전무님과 자주 만나십니까?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 박철민은 비웃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요? 그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무님께 접근하지 말라고. 무슨 권리로? 권리요? 박철민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봉투 안엔 철거 명령서와 법원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십시오. 한 달이요? 아까는 6개월이라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박철민은 냉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혜는 그날 밤 분식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건 일주일 뒤. 그 뒤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민준이 정말 손자라면? 하지만 김상철 회장은 절대 두 사람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전처럼 정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갓난아이 경아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웃고 있는 아기. 경아야.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맞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떨어진 눈물은 50년 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M&D 그룹 회장실에서는 김상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 내가 감히 내 후계자에게 접근하다니.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하겠어. 김상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철거를 앞당기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나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정혜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매일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제 민준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할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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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DNA 검사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손에는 접수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정혜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뜯어 보시겠어요? 아니요. 집에서. 정혜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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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영업 준비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정혜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앞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경아야. 정혜는 눈을 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조모 마이너스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50년, 50년을 찾아 헤맨 딸의 흔적, 그 딸이 낳은 아들, 정혜의 친손자, 이민준, 경아야, 경아야. 정혜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세요? M&D 그룹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서랍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철민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으시답니다. 회장님이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상철, 50년 전 갓난 경아를 빼앗아간 그 사람, 가기 싫으면. 박철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법원 강제집행 명령서입니다. 내일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내일이요? 네. 그러니 회장님 만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시간 뒤 정혜는 M&D 그룹 본사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노인 김상철이었습니다. 78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50년 만이군.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늙었지만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상철은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10억? 정혜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떠나시오. 그 아이는 M&D 그룹이 후계자요. 서민 출신. 할머니 따위는 필요 없소. 따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자예요. 제 딸 경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알고 있소. 김상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50년 전에도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소. 지금도 마찬가지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아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손자마저 빼앗다니? 김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웠소.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게 했소. 당신이 뭘 했소?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소. 가난하고 힘없는 당신은.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필요 없어요. 그냥 민준이를 보게만 해주세요. 할머니라고 알려만 주세요. 안 돼. 김상철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곧 그룹 회장이 될 사람이요. 평판에 흠이 가서는 안 돼. 평판?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핏줄보다 평판이 중요하단 말씀이세요? 그렇소. 김상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혜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시오. 돈을 받고 떠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든지. 박철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민준이 삶이 흔들립니다. 재벌 후계자가 분식집 할머니의 손자라는 사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경아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혜는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3시 민준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정혜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손자, 딸의 아들, 50년을 기다린 혈육. 할머니, 민준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금 만들게요. 정혜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보면 안 됩니다.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민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는 정말 최고예요. 어렸을 때 먹던 맛 같아요. 어렸을 때요? 네. 엄마가 만들어 주셨대요. 기억은 안 나지만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아가 너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줬구나. 할머니, 근데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떠난 뒤 정혜는 법원 통지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강제 집행 예정일. 내일 오전 9시. 내일이면 분식집이 철거됩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사라집니다. 정혜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주방 도구들, 달아빠진 테이블, 금간 유리문,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경아를 기다리며 버틴 5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순옥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야. 순옥은 통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혜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상철과의 만남, 협박과 수표, 내일의 강제 집행. 순옥은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인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순옥아, 민준 씨한테 말해야지. 손자한테 말해야 할머니를 지키지. 안 돼.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인생이 망가져. 그래도 난 괜찮아. 평생 딸한테 못해준 게 많은데 손자라도 지켜줘야지. 정혜는 쓰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이번엔 내가 행복해야 해. 순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M&D 그룹 신사옥. 건설 현장의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빌딩이 완성되면 이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정혜도, 분식집도, 추억도. 민준아. 정혜는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지켜줄게. 비록 내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정혜 씨 맞습니까? 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변호사요? 네. 박순옥 씨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무료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순옥아, 고마워.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정혜는 DNA 검사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99.9% 이 진실이 언젠가는 민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정혜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만날 거야. 당당하게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강제 집행일 아침. 정혜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 양념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제 정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민준이 있었습니다. 비록 민준은 아직 진실을 모르지만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 8시 분식집 앞에 굴착기가 섰습니다. 철거반 인부들이 내렸습니다. 박철민도 왔습니다. 최정혜 씨, 마지막입니다. 나오십시오. 하지만 정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변호사 김민수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지금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강제 집행은 불법입니다. 김민수는 침착했습니다. 박순옥도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정혜 좀 내버려둬.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정혜 할머니, 여기서 50년 사셨어요. 함부로 쫓아내지 마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일단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철거반이 물러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정혜는 김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정혜가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M&D 그룹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었습니다. 시간.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날 오후 민준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요. 민준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현장 직원이 보고했어요? 철거반이 왔다가 갔다고. 민준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민준 씨, 전 몰랐어요.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걸.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에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분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 떡볶이를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이상하죠?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민준 씨,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마치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가족 같아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봉투째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민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 당신 친할머니예요. 당신 엄마 경아는 제 딸이었어요. 정혜는 50년을 참아온 말을 쏟아냈습니다. 50년 전 시댁의 강요로 경아를 입양 보냈어요. 미국으로요. 민주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곁에 왔어요. 우연이요. 운명처럼요.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정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인생에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전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엄마도 없고 따뜻한 집도 없었어요. 민준아, 근데 할머니가 계셨네요. 여기 계셨네요. 민주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정혜는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물을 닦은 뒤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죠. 안 돼요. 정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정혜는 김상철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10억짜리 수표, 협박, 강제 집행.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짓을.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전 이제 할머니 손자예요. 할머니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 맞서는
거예요. 경영권,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정혜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고마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주는 M&D 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김상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왜 왔나? 김상철은 냉정했습니다. 정혜 할머니, 철거 중단하십시오. 무슨 권한으로? 손자의 권한으로요. 민주는 DNA 검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말했구나. 제 할머니입니다. 민주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민준아. 김상철이 일어났습니다. 넌 재벌 3세야. 그 여자는 제 가족입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김상철은 한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내 엄마를 닮았구나. 민준은 놀랐습니다. 엄마를요? 경아, 그 아이도 고집이 세었지. 김상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아이를 보낸 건 내 평생 후회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철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내 뜻을 굽힐 순 없어. 그럼 전 회장님과 싸우겠습니다.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민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혜는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민준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떡볶이 만들어요. 응? 할머니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만든 그 맛이요. 정혜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주방에 섰습니다. 정혜가 가르쳤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설탕은 이만큼. 민주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 응? 행복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온 것 같아요. 정혜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엔 불빛이 환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50년을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 이제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상철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와 민준에겐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경아야, 내 아들을 잘 키웠구나.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창밖으로 M&D 그룹 신사옥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 빌딩이 완성되면 민준이 그곳에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혜는 그 손자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할머니, 맛있어요. 민준이 자신이 만든 떡볶이를 맛보고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맛이에요. 정혜도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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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지났습니다. M&D 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철 회장도 있었습니다. 민준도 있었습니다. 안건은 신사옥 건설 계획 수정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인의 분식집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에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식집을요?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미지가. 민준은 침착했습니다. 이미지 말씀이시죠? 민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5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한 분식집, 그 주인은 제 친할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김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3명, 민준이 이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뒤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자네와 얘기할 게 있어서 왔네. 김상철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겠나?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놀랐지만 주방으로 갔습니다.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상철 앞에 놓았습니다. 김상철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아가 만들던 맛이군. 네. 정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아는 어떻게 됐나?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10살 때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로. 김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랬군. 한참의 침묵. 미안하네.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50년 전 경아를 보낸 건 내 결정이었네. 평생 후회했네. 김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동생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 내가 끊길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경아를. 정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었네. 경아를 만나고 싶었네.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럴 수 없게 됐군.
김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를 보면 경아가 생각나네. 그 아이는 착하더군. 경아를 닮았어. 김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잘 키웠네. 경아를.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야.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의 사랑이 경아를 만들었고 그 사랑이 민준이에게 전해졌네. 김상철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분식집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일세. 정혜는 놀랐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밖에. 김상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경아에게 주지 못한 것들일세. 늦었지만 김상철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를 부탁하네. 자네가 내게 줄 수 없는 걸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을 거야. 회장님, 따뜻한 말일세. 김상철은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M&D 그룹 신사옥이 완성됐습니다. 40층짜리 유리 빌딩, 그 1층 한쪽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인의 분식 새 간판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테이블과 주방 도구는 그대로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였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직원들, 이웃들, 언론사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제 할머니의 가게입니다. 5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곳입니다. 민준은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M&D 그룹은 이윤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선 박순옥이 함께 울었습니다. 정혜야, 해냈어. 순옥아, 이제 내가 행복해도 돼.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정말? 정혜는 놀랐습니다. 김상철 회장님이 물러나시고 저를 지명하셨어요. 그래. 정혜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외로운 분이셨어요. 후회 속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사시죠. 뭐, 제 집에 오세요. 넓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게 할 거야. 그럼 주말마다 제가 올게요. 떡볶이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혜도 웃었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 고마워. 아니에요. 민준이 정혜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민준아, 사랑해요, 할머니. 정혜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손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혜는 73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준이 왔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좋아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드시네요. 할머니랑 손자가 함께하니 보기 좋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혜와 민주는 가게를 잠시 비웠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항공원 묘지, 이경아의 묘 앞, 민준의 어머니, 정혜의 딸, 엄마, 민준이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어요. 우리 할머니, 정혜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50년을 혼자 살게 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넌 민준이를 잘 키웠구나. 착하고 따뜻하게. 정혜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경아야. 엄마한테 손자를 선물해줘서.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엄마, 할머니랑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경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변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섞으며 정혜는 웃었습니다. 경아야, 엄마.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있어. 내가 남겨준 선물이 있어. M&D 그룹 신사옥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젖꼭대기엔 민준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분식집에 와서 떡볶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혜는 생각합니다. 50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었지만 손자를 찾았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구나. 정혜는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잎들. 정혜와 민준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함께 가족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혈연은 시간도 거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50년을 기다려도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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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의 분식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드는 떡볶이 냄새가 거리에 퍼집니다. 그 냄새는 50년의 기다림과 끝내 찾은 사랑의 향기입니다.